당신이 70살입니다. 평생 사랑했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에게 다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과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그 순간, 자식들이 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아버지 재혼 무효 소송, 재산 분할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70대 노인의 재혼을 둘러싼 가족 간의 법정 싸움. 그 끝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철수, 70세.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해 작은 사업을 일으켜 성공한 자수성 가형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약 70억 원. 강남의 아파트 3채, 지방의 상가 건물 2채, 그리고 예금과 주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5년 전, 그의 아내 박순자 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그녀와의 사이에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김민수 45세, 둘째 딸 김지연 42세, 막내 아들 김동욱 38세. 아내가 떠난 후 김철수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었고 그들은 아버지를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 김철수는 매일 빈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철수는 동네 경로당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정미숙, 65세. 그녀 역시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떠나보낸 미망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로당에서 자주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식들이야 각자 바쁘고 저도 폐 끼치기 싫어서 연락 잘 안 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곧 우정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70대의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 김철수는 오랜만에 인생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1년 후, 김철수는 정미숙에게 청혼했습니다. 미숙 씨,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주시겠습니까? 정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경로당 친구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김철수는 자식들에게 재혼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반대할 것을 두려워했고 어차피 자기 인생이니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소식을 뒤늦게 들은 자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김민수는 격분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이라니. 둘째 딸 김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항의했습니다. 아빠,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시다니 너무하세요.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막내 아들 김동욱은 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여자가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65살이면 아직 한참 젊은데 70살 아버지한테 왜 시집 왔겠어요? 김철수는 자식들의 반대에 상처받았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걱정하는 거구나. 그 한마디에 가족 간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찾지 않았고 김철수는 아내 정미숙과 함께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혼 1년 후 김철수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그는 반신마비 상태가 되었고 일상생활조차 혼자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그의 곁을 지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내 정미숙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병원에 몇 번 찾아왔지만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첫째 김민수는 회사 업무로 바빴고
둘째 김지연은 자녀 양육으로 바빴고 막내 김동욱은 사업 때문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정미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병원에 출퇴근하듯 다니며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몸을 닦아주고 재활 치료를 도왔습니다. 철수 씨 힘내세요. 우리 꼭 다시 일어나요. 그녀의 헌신 덕분에 김철수는 6개월 만에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김철수는 아내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실망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건 미숙이뿐이었어? 퇴원 후 김철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만약 죽으면 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배우자는 1.5배의 상속분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전체 재산을 배우자 1.5, 자녀 1, 자녀 1, 자녀 1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4.5로 나눠지는 거죠. 김철수는 고민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외면했을 때 미숙이가 나를 돌봐줬어요. 그런데 법정 상속분대로 하면 미숙이가 받는 게 너무 적지 않나요? 변호사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녀들에게는 유류분 청구권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50%입니다. 그걸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김철수는 결정했습니다. 그는 전체 재산의 60%를 아내 정미숙에게 나머지 40%를 3남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이 훗날 법정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재혼 3년 후 김철수는 다시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3세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3남매가 상주로 앉아 있었고 정미숙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자식들과 정미숙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49제가 끝나고 유언장 공개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전체 재산 70억 원 중 60%인 42억 원을 배우자 정미숙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40%인 28억 원을 자녀 3명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각 자녀는 약 9억 3천만 원씩 상속받는다. 이 내용을 듣는 순간 3남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자마자 첫째 김민수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아버지랑 3년 살았다고 42억을 가져간다고? 우리는 평생 아버지 모시고 살았는데 겨우 9억씩? 둘째 김지연도 격분했습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한테 유언장 쓰라고 강요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유언장을 쓰신 거라면 무효잖아. 막내 김동욱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형, 누나. 우리 법정 상속분대로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봤어요? 만약 유언장이 없었다면,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엄마가 받았을 몫을 우리가 대신 받는 거잖아요. 법정 상속분대로라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복잡한 법률 문제였습니다. 김철수의 전처 박순자는 이미 5년 전에 사망했고 그녀의 상속분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현재 김철수의 재산은 온전히 그의 것이었고 현재 배우자인 정미숙과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그걸 저 여자가 가져간다고? 사실 김철수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전처 박순자와 함께 모은 것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알뜰한 주부였고 남편의 사업을 뒤에서 지원하며 재산을 모으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식들은 이 점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3남매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재혼 무효 소송.
아버지는 전처 사망 후 우울증과 고독감에 시달렸고 정미숙이 이를 이용해 결혼을 강요했다. 아버지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결혼이 아니었으므로 무효다. 유언장 무효 소송. 유언장 작성 당시 아버지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정미숙이 아버지를 조종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 3. 유류분 반환 청구. 설령 유언장이 유효하더라도 우리의 법정 유류분을 침해한다. 유류분을 반환하라. 4. 사전 증여 재산 반환 청구. 아버지는 재혼 후 정미숙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증여했다. 이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 법원에 접수된 소장의 청구 금액은 총 35억 원이었습니다. 정미숙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철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재산 때문에 결혼한 게 절대 아닙니다. 철수 씨가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6개월을 함께 지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도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철수 씨는 혼자 외롭게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녀의 변호사도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재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두 분 모두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혼인 의사가 명확했습니다. 재혼 무효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유언장 역시 공증인의 입회하에 작성되었습니다. 당시 김철수 씨는 정신이 온전했고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의지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전 증여는 부부간의 정상적인 생활비 지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법정은 몇 차례의 심리를 거쳤습니다. 양측은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자식들 측은 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증인 A 아버지의 친구. 김 사장님은 전처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전처가 돌아가신 후 많이 힘들어하셨죠. 그런 상태에서 정미숙 씨를 만난 건데 제 생각엔 외로움 때문에 충동적으로 결혼하신 것 같아요. 정미숙 측은 경로당 친구들과 병원 간호사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증인 B 경로당 친구. 두 분은 정말 잘 어울렸어요. 김철수 씨가 정미숙 씨를 만난 후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죠. 증인 C 병원 간호사. 정미숙 씨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밤늦게까지 환자 곁을 지키셨죠. 반면 자녀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잠깐 들렀다 가셨어요. 증언은 엇갈렸습니다. 법원은 유언장 작성 당시 김철수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의학 감정 결과. 유언장 작성 당시 김철수는 뇌졸중 후유증이 있었으나 인지 기능과 판단 능력은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유언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 결과는 정미숙에게 유리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측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됩니까? 유언장이 유효하더라도 우리의 유류분을 침해한 건 사실 아닙니까? 여기서 잠깐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법정 상속인들은 일정 비율의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50%입니다. 김철수의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체 재산 70억 원. 법정 상속분. 배우자 정미숙 4.5분의 1.5, 약 23억 3천만 원. 자녀 3명 각 4.5분의 1각 약 15억 6천만 원. 유류분 법정 상속분의 50%. 배우자 정미숙 약 11억 7천만 원. 자녀 3명 각 약 7억 8천만 원. 실제 유언장상 상속분. 정미숙 42억 원 유류분 초과. 문제 없음. 자녀 3명 각 9억 3천만 원 유류분 7억 8천만 원 초과. 문제 없음. 결론 유언장은 누구의 유류분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양측 당사자와 변호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혼 무효 소송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정미숙이 피상속인을 기망하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두 사람의 결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혼인 의사가 명확했다. 따라서 재혼 무효 청구를 기각한다. 첫째 김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에 대하여 유언장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었으며 공증인의 입회하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 유언 능력에 하자가 없었으므로 유언장은 유효하다. 따라서 유언장 무효 청구를 기각한다. 둘째 김지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하여 유언장상 상속분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았다. 각 원고가 받은 상속액은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한다. 사전 증여 재산 반환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증여는 부부간의 정상적인 생활비 지출로 판단된다. 특별 수익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재산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 증여 재산 반환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정을 나서는 삼남매의 표정은 참담했습니다. 소송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었고 결과는 전패였습니다. 정미숙은 법정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철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판결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삼남매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첫째 김민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 민수야, 지연아, 동우가.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희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이다. 재혼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상처를 줬구나. 아버지는 외로웠다. 너희 엄마가 떠난 후 5년 동안 정말 외로웠다. 미숙이를 만난 건 내 인생의 축복이었다. 그녀는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고 내가 쓰러졌을 때 곁을 지켜줬다. 너희들이 바쁜 건 이해한다. 너희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겠니? 미숙이와 함께한 3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다. 유언장을 쓴 건 미숙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였다. 물론 너희들도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충분한 재산을 남겼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니 잘 쓰거라. 제발 미숙이를 미워하지 마라. 그녀는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아버지 김철수. 편지를 읽은 김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셋은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었던 거 아니야? 아버지는 행복하셨던 거야. 우리가 그걸 빼앗으려고 했던 거지. 몇 주 후 삼남매는 용기를 내어 정미숙을 찾아갔습니다. 정미숙은 여전히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정미숙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김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줬어요.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도 몰랐어요. 김동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아버지 편지를 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정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날 이후 삼남매는 정미숙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아버지 산소에도 함께 다녔습니다. 정미숙은 외롭지 않게 되었고 자식들은 또 하나의 어머니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노년의 사랑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70대, 80대에도 사랑은 찾아올 수 있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둘째, 부모의 재혼을 자식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부모님도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자식들의 허락을 받아야 재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셋째, 재산보다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정이 깨지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유산 분쟁은 가족을 파괴합니다. 넷째, 법은 공정합니다. 유류분 제도, 유언장 제도는 모두 공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법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진심은 통합니다. 정미숙의 헌신은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리고 마침내 자식들에게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70대 재혼을 둘러싼 법정 공방. 재산, 유언장, 유류분, 가족의 갈등.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화해.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